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넘게 소화기 질환을 진료해 온 의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아마 대부분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 혹은 밥만 먹으면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원래 속이 약해서 그렇지 약 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쉽게 넘기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진료해보면 속쓰림과 위산 역류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진짜 원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속쓰림의 원인은 위산이 너무 많아서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속쓰림이 생기면 대부분 위산을 떨어뜨리는 약을 먼저 찾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하는 시니어 분들 중 상당수는 위산이 너무 많아서 속쓰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산이 너무 적어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위산이 적은데 왜 속이 쓰린 거죠? 위산이 많으니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하고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위산이 많아 역류가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의학에서는 위산 분비가 적어도 역류가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 더 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노화와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기름진 음식, 야식 등으로 인해 위의 움직임이 약해지고 음식이 오래 머물면 위산의 양과 상관없이 위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위와 식도를 나누는 밸브 역할을 하는 하부식도갈약근이 잘 닫히지 못해 역류가 생기는 겁니다. 즉 문제의 핵심은 위산이 아니라 밸브 기능과 위의 운동 능력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60대 이상의 환자분들에게 위내시경을 해보면 위염은 가벼운데 속쓰림 증상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위산 분비량이 적은데도 역류가 심한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산이 많아서 생기는 병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겪는 위산 역류 증상은 사실 식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식도는 위산의 약한 조직입니다. 조금만 자극이 와도 불편함을 느끼고 금방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위산이 정말 조금만 올라와도 또는 위산이 아니더라도 음식물 자체가 식도를 스칠 때 강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밥만 먹으면 가슴이 타는 것 같아요. 속이 아려요. 밤에 누우면 더 심해요. 매운 걸 먹으면 더 불편해지고 커피 마시면 바로 올라와요. 대부분 이런 상황은 위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식도 자체가 너무 예민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식습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60대 이후 우리 몸은 식사를 해도 위의 소화 속도가 젊을 때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음식이 오래 남아있으면 위압력이 올라가고 결국 밸브가 밀리면서 역류가 생기죠. 특히 우리나라 시니어들이 좋아하는 뜨끈한 국물, 기름진 고기 반찬, 튀김류, 김치찌개처럼 강한 양념이 들어간 음식들은 식도를 더 민감하게 만들고 역류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또 커피. 많은 분들이 나는 밥은 조금만 먹어도 아프고 커피 마시면 더 아파요. 왜 그런가요? 하고 묻습니다. 커피는 식도 관략근을 이완시키는 성질이 있어 역류를 쉽게 만들고 속쓰림을 악화시킵니다. 물론 하루에 한 잔 이하로 식후 2~3시간이 지난 후에 마신다면 큰 문제 없이 즐길 수 있지만 아침 공복 커피는 속쓰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그리고 탄산음료 역시 문제입니다. 탄산은 위를 팽창시키고 갑작스럽게 위압력을 높이기 때문에 역류를 더 쉽게 만들죠. 간혹 나는 콜라나 사이다를 마시면 속이 시원해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자극 때문일 뿐 장기적으로는 속쓰림을 반복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아주 흔히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식탁에서 일어나자마자 TV 앞에서 등받이에 기대어 누운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늦은 시간에 하게 되기 때문에 식후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는데 절묘한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권하는 것 중 하나가 식후 최소 2시간은 눕지 말기 그리고 가볍게 10분만 걸어주기입니다. 이 간단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역류 증상이 크게 줄어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수면 자세 역시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만 속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이는 누웠을 때 위산이 훨씬 쉽게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냥 평평한 침대에 눕는 것보다 상체를 10에서 15도 정도 높여서
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위산 역류가 심한 환자들에게는 상체 경사 침대를 권하고 이런 자세가 식도 보호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시니어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만 오래 먹으면 괜찮아지는 건가요? 물론 약은 필요합니다. 다만 약만으로는 절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치료는 약 30%, 생활습관 70%라고 할 정도로 생활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을 먹는 동안에는 분명히 증상이 좋아지지만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끊자마자 재발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런 비유를 합니다. 집에 물이 새서 천장이 젖는데 물티슈로 닦아내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물이 새는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약은 물티슈처럼 당장의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지만 생활습관이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역류의 반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속쓰림의 원인이 항상 위산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다고 다 같은 허리 통증이 아니듯 속쓰림도 사람마다 원인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위산 과다, 어떤 사람은 위산 부족, 어떤 사람은 식도 민감성 증가,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상을 단순히 약 먹으면 낫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정확한 원인을 알고 맞춤형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이야기, 바로 시니어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역류를 심하게 만드는 행동 7가지와 의사들이 실제 환자들에게 알려주는 생활 루틴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속쓰림이 심해지면 무조건 약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위산 역류는 생활습관을 바꾸는 게 치료의 70%이고 약물은 보조적인 역할일 뿐입니다.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약을 먹고 좋다가도 중단하자마자 다시 재발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시니어 환자 중 70% 이상이 끊으면 또 올라와요 하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생활습관 문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치료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식사 후에 바로 눕는 행동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식사하고 나면 피곤해서 침대나 소파에 바로 눕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식후 3060분은 위가 가장 가득 차 있고 음식물이 내려가는 속도도 느립니다. 이때 누우면 중력의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위산과 음식물이 그대로 식도 방향으로 밀려 올라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바로 누우면 역류가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저녁만 먹으면 쓰려요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식사 후 최소 1시간, 가능하면 2시간은 눕지 마세요. 그리고 10분만 걸어주세요. 이 루틴만 지켜도 절반 이상은 증상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실수는 너무 늦은 저녁 식사입니다. 시니어분들은 자녀들을 챙기고 집안일을 마치고 또는 외출 일정이 끝나야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녁을 8시, 9시에 드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늦으면 위가 비워지기도 전에 잠잘 시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역류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욱이 나이가 들면 위 배출 속도가 더 느려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훨씬 오래 음식이 남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시고 늦더라도 7시 30분을 넘기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밤에 찾아오는 속쓰림을 거의 없애줍니다. 세 번째 실수는 식사량은 많지 않은데 빨리 먹는 습관입니다. 의외로 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이 식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음식을 빨리 먹으면 위는 갑자기 많은 음식을 소화해야 하므로 압력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위산도 함께 밀려 올라옵니다. 그리고 빠르게 먹는 습관은 포만감을 늦게 느끼기 때문에 결국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음식은 한 입 넣고 20에서 30회 씹어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씹는 횟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역류가 훨씬 덜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튀김류, 찌개류를 자주 먹는 습관입니다. 한국 시니어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음식들은 식도 점막을 가장 많이 자극시키고 관략근을 약하게 만들며 위에 오래 머무르는 특징이 있어서 역류 증상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나는 김치찌개와 라면만 먹으면 꼭 속이 쓰려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이유이지요. 물론 한 번에 식단을 확 바꾸기 어렵다면 하루 한 끼라도 자극적이지 않은 식단으로 바꾸는 것이 시작입니다. 특히 저녁은 가벼운 식단이 좋습니다.
5번째 실수는 커피와 탄산음료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아침 식사 대신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공복 커피는 위산 분비를 자극하고 식도 관략근을 이완시켜 위산이 쉽게 올라오게 만듭니다. 탄산음료는 위를 갑자기 팽창시키기 때문에 역류를 직접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커피는 하루 한 잔 정도는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식후 2시간에서 3시간 후에 마시고 너무 진한 원두보다는 라이트한 커피를 권합니다. 6번째 실수는 과식과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많은 시니어분들이 아침을 거르고 점심과 저녁을 한꺼번에 많이 먹습니다. 위가 한 번에 많은 양을 받으면 위압력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역류가 유발되기 쉽습니다. 특히 배가 고팠다가 갑자기 많이 먹을 때 증상이 가장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량씩 자주 먹는 소식 패턴이 매우 중요합니다. 7번째 실수는 수면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낮에는 괜찮다가 누우면만 속이 쓰리다고 말합니다. 평평하게 누우면 위산이 가장 쉽게 식도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분들은 밤에 누우면 기침, 목 이물감, 침, 삼키기 불편함 등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자세는 상체를 10에서 15도 정도 높인 상태에서 자는 것입니다. 베개 2개를 겹쳐 쓰는 형태는 목만 꺾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고 등과 허리를 자연스럽게 올려주는 경사 형태가 좋습니다. 경사 베개가 있다면 더 좋고 없으면 접이식 쿠션을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역류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알았으니 실제로 의사들이 환자에게 알려주는 생활 루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루틴입니다. 과식 금지, 천천히 먹기, 식후 10분 걷기, 그리고 식사 후에는 절대 눕지 않게. 이 4가지가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수면 루틴입니다. 늦은 저녁 피하기, 상체를 높여 자기, 취침 최소 2시간 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게. 그리고 평소보다 이불을 조금 가볍게 덮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체온이 높아지면 역류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위의 운동성은 떨어지고 위산 분비는 불규칙해집니다. 그러면 역류가 더 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루 10에서 15분 정도의 명상, 호흡 운동, 가벼운 산책이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음식 선택입니다. 칼칼하고 짠 국물류, 튀김류, 기름진 고기류는 피하고 야채 위주의 담백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추, 오이, 두부, 감자, 단호박 등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을 추천드립니다. 5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복부 지방이 많을수록 위를 압박하기 때문에 위산이 더 쉽게 올라옵니다. 시니어분들이 내가 살이 조금만 쪄도 속쓰림이 심해져요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루틴은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매일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습관만 지켜도 약을 반으로 줄이거나 심한 분들은 약 없이도 잘 지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반드시 고쳐야 할 습관들과 관리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이어서 약물 치료의 진실과 오해, 그리고 약을 오래 먹으면 안 좋다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생활 속에서 반드시 고쳐야 할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주제, 바로 약물 치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선생님, 이 약 오래 먹으면 안 좋다는데 맞나요? 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약을 먹으면 괜찮은데 끊으면 바로 재발해요. 평생 먹어야 하나요? 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류성 식도염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은 위산 억제제, 그 중에서도 PPI라고 불리는 약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TV 광고에서 속 쓰릴 때 바로 해결이라는 문구를 보고 약국에서 일반 제제를 사드시기도 하지요. 이 약들은 위산 분비를 강력하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산이 줄어들면 식도로 넘어오는 위산 양도 줄어들고 식도의 염증이 빨리 가라앉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약만 먹으면 정말 천국 같아요. 안 먹으면 지옥이고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증상을 줄여주는 약이지 역류의 근본원을 해결하는 약이 아닙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렸죠. 역류의 핵심은 위산의 양이 아니라 밸브 기능과 위의 운동 능력이라고요. 위산을 억제하는 약은 밸브를 고쳐주지 않습니다.
위의 운동을 강하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단지 자극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 동안에는 더 편안하지만 끊는 순간 다시 역류가 올라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약을 오래 먹으면 안 좋은가요? 라는 질문이 생기죠.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산 억제제 PPI는 단기적으로 사용할 때 매우 안전한 약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특히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위산을 너무 오랫동안 억제하면 영양 흡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산은 음식물을 잘게 분해하고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산이 계속 억제되면 철분, 칼슘, 비타민 B12 흡수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 복용 시 장내 세균 균형 변화가 올 수 있어 설사나 장염이 생길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셋째, 위산이 억제되면 위의 자연적인 방어 능력이 약해져 균 감염 가능성이 약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약이 나쁜 약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정확하게 진료받고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기간만큼 올바르게 복용하면 매우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입니다. 문제는 약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믿고 생활 습관을 전혀 바꾸지 않은 상태로 약을 계속 늘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대화를 정말 많이 나눕니다. 선생님, 약을 줄이고 싶은데 끊으면 다음 날부터 쓰려요. 약 끊으면 당연히 쓰립니다. 생활 습관을 그대로 두면 약은 아무리 좋은 걸 써도 끊는 순간 다시 올라옵니다. 그럼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약물과 생활 습관 두 가지를 함께 관리하면 약을 끊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약을 끊으면 바로 재발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PPI를 비롯한 위산 억제제를 일정 기간 복용하면 몸은 위산이 필요 없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위산 분비량이 평소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그런데 약을 끊는 순간 몸은 다시 위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반동성 위산 분비라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약을 끊은 직후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위산을 만드는 시기가 잠깐 찾아옵니다. 그래서 약을 끊자마자 증상이 확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내 병은 평생 약 먹어야 하나 봐 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동성 위산 분비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몸이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안정됩니다. 단 약을 끊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식습관이 안 잡힌 상태에서 약을 끊으면 거의 100% 재발합니다. 반대로 생활 루틴을 잘 지키고 있을 때 약을 끊으면 반동 기간을 안정적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환자들에게 권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식습관과 수면 자세가 충분히 자리 잡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증상이 좋아졌다면 약을 하루 걸러 먹거나 용량을 반으로 줄이거나 약한 제재로 교체하는 감량 단계를 거칩니다. 셋째, 갑자기 완전히 끊지 말고 최소 2주에서 3주 동안 천천히 감량합니다. 넷째, 끊는 날 기준으로 1주에서 2주는 생활 습관을 더 철저히 지킵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약을 끊은 뒤에도 증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약을 그냥 갑자기 멈추는 경우, 그리고 평소 생활 습관을 그대로 두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다시 증상이 돌아옵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 약 먹으면 위가 약해진다던데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위산 억제제가 위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산 부족에서 오는 증상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약이 위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잘못 이해하면 치료 방향이 틀어진다는 뜻이죠.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은 위산 과다가 아니라 위산 부족으로 속쓰림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위산이 부족하면 음식이 오래 남고 발효가 일어나면서 위압력과 가스가 증가해 역류가 쉽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위산 억제제를 먹으면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속쓰림에 똑같은 약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원인이 다르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치료해야 합니다. 자, 이제 약물 치료의 진실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핵심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약은 증상을 줄여줄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 둘째, 약을 끊자마자 재발하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며 잘못된 것이 아니다. 셋째, 생활 습관이 잡히지 않으면 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
넷째, 생활 습관이 잡히면 대부분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다. 다섯째, 속쓰림의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 진료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약물 치료의 오해와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속쓰림을 장기적으로 완전히 안정시키는 방법, 재발을 막는 평생관리 루틴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속쓰림을 장기적으로 완전히 안정시키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 평생관리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25년 동안 수많은 환자와 상담하며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만 정리한 것이므로 그대로 실천하시면 반드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류성 식도염이나 만성 속쓰림은 단순한 위장병이 아닙니다. 이건 생활습관병입니다. 즉, 약만으로 해결되는 병이 아니라 삶 전체의 흐름을 바꿔야 하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약이 잠깐 편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재발을 막고 평생 편안하게 지내려면 생활 패턴 자체가 안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루틴은 단순한 생활 TIP이 아니라 거의 치료의 핵심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패턴을 자연의 리듬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해가 뜨면 깨어나고 해가 지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은 이 자연의 리듬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저녁을 8시에서 9시 사이에 먹고 야식을 먹고 취침 전에 과일이나 간식을 먹는 생활은 위장 기능이 가장 약해진 시간대에 음식물을 투입하는 셈입니다. 그러니 역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추천하는 평생관리식 식사 리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은 너무 무겁지 않게, 점심은 든든하게, 저녁은 가볍게, 그리고 저녁 식사는 6시 7시 사이에 늦어도 7시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저녁을 가볍게 해야 하냐고요? 나이가 들수록 위장 운동성은 떨어지고 위 배출 시간이 길어집니다. 즉, 동일한 양을 먹어도 60대 70대 분들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오래 위에 머무릅니다. 가벼운 식사는 이런 위장 기능을 부담시키지 않기 때문에 역류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70대 환자분 중 한 분은 저녁을 반만 먹었더니 속쓰림이 사라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저녁 식사량만 조절해도 효과가 큽니다. 두 번째는 수면 환경과 취침 루틴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류성 식도염이 가장 심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잠잘 때입니다. 왜냐하면 누워있는 동안은 중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위산이 조금 올라와도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지만 누우면 식도와 위가 수평이 되면서 위산이 훨씬 쉽게 식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상체경사 수면 자세입니다. 상체를 10에서 15도 정도 올려서 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베개 2개를 겹쳐 쓰는 방식은 목만 꺾여서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등과 허리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도록 경사 쿠션을 사용하거나 침대 자체를 약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자세를 실천하는 환자들 대부분이 밤에 쓰리던 게 없어졌어요. 새벽에 일어나던 증상이 사라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루에 반복되는 작은 행동 루틴들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습관이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양치하지 않기, 식후 10에서 15분 가볍게 걸어주기,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는 자세 줄이기, 꽉 조이는 허리밴드나 복부를 압박하는 의류 피하기, 속이 불편한 날은 찬 음식보다 따뜻한 미지근한 물 마시기. 이 단순한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역류는 작은 압력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허리를 숙이거나 복부를 조이는 옷을 입거나 식후 바로 양치하며 고개를 숙이는 행동만으로도 위산이 식도로 쉽게 밀려 올라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시니어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내가 살이 조금만 찌면 속쓰림이 심해져요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부 지방이 늘어나면 위를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압력이 증가합니다. 쉽게 말해 배가 나오면 위가 더 눌리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음식을 먹어도 위산이 식도로 밀려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게 체중 조절은 선택이 아니라 치료입니다. 3에서 5kg만 줄여도 증상이 크게 좋아지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조절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왜 속쓰림을 악화시키는지 궁금하셨죠?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위의 운동성이 떨어지고 위산 분비가 불규칙해지며 장의 움직임도 둔해집니다.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면 위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음식물이 오래 남고 위산이 조금만 있어도 식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류 환자에게 하루 10에서 15분의 명상은 약보다 더 큰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호흡 운동, 가벼운 산책, 취미 활동 어떤 것도 스트레스를 낮춰 위장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6번째는 식품 선택입니다. 위와 식도에 편안한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추류 채소, 오이, 당근 같은 수분 많은 채소, 단백질 중에서는 두부나 흰살 생선, 감자, 고구마 같은 부드러운 탄수화물, 곰탕 미역국처럼 자극적이지 않은 국물, 미지근한 물, 반대로 속쓰림을 악화시키는 음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름진 고기류, 튀김, 매운 찌개류, 라면, 국물 많은 인스턴트, 커피 탄산음료, 초콜릿, 페퍼민트 활약근을 이완시킴. 7번째는 시간 관리입니다. 시니어분들 중 많은 분들이 간식을 즐겨 먹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과일이나 우유, 빵 등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역류를 가장 심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잠들기 전 먹는 모든 음식물은 위에 오래 남고 취침 중 역류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의 권장 루틴은 취침 3시간 전 마지막 식사, 취침 2시간 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금지입니다. 8번째는 장기 루틴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심한 환자들에게는 제가 기록 일지를 작성하도록 권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먹은 음식, 오늘 속쓰림 강도, 먹은 시간, 걸은 시간, 스트레스 정도 이런 내용을 적다 보면 트리거 음식, 트리거 행동이 분명히 보입니다. 기록을 하면 환자들은 스스로 깨닫습니다. 내가 커피만 끊었더니 훨씬 좋아졌네. 저녁을 줄이니 다음날 편하네. 이렇게 스스로 관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9번째는 약물 감량과 병행하는 루틴입니다. 3부에서 말씀드렸듯 약을 끊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약을 끊는 시기를 잘못 선택하는 것입니다. 약을 끊기로 했다면 그 주에는 자극적 음식 완전 금지, 상체 경사 수면 엄격 준수, 식후 걷기 반드시 실행, 커피 및 탄산 완전 금지. 이 4가지는 필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약을 끊은 뒤 반동 시기를 무난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냐면 속쓰림과 역류성 식도염은 단순한 위장병이 아닙니다. 제 경험상 이 병은 몸과 생활 전체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핵심은 생활의 균형을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제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저녁은 가볍게 일찍 먹기. 둘째, 상체 경사 수면 자세를 습관화하기. 셋째, 식후 10분 걷기 눕지 않기. 넷째, 자극 음식 피하고 편한 음식 선택하기. 다섯째, 체중 관리하기. 여섯째, 스트레스 조절하기. 일곱째, 취침 전 음식 완전 금지. 여덟째, 기록 일지로 스스로 패턴 파악하기. 아홉째, 약 감량 시에는 생활 루틴을 더 철저히 지키기. 이 9가지가 평생관리 루틴입니다. 약보다 강력하고 약보다 안전하며 약보다 오래 갑니다. 여러분의 속쓰림이 단순히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더는 재발하지 않는 장기 안정 상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계속 좋은 정보를 나누겠습니다.